부모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거 물론 기쁜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로 이 상속세, 그리고 그 악몽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부를 이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5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의 최고 세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정말 높은 수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의 절반이 그냥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꽤 충격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속세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사망세. 말 그대로 죽음과 함께 날아오는 인생의 마지막 청구서인 셈이죠.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청구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는 뭐 엄청난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건 이제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과세 기준은 거의 20년 넘게 그대로인데 아파트값 같은 자산 가치는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결국 이제는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피할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해법, 바로 스마트한 사전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대로 부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우리가 찾으려는 해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바르 미츠바라는 유대인의 성인식에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돈을 증여해주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함께 관리하면서 경제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핵심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부를 다룰 줄 아는 능력 자체를 키워주는 거죠. 자녀가 그냥 부자가 되는 걸 넘어서 그 부를 지켜낼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이제 더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2023년 딱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한 총액이 무려 27조 3천억 원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이건 이제 부의 이전 패러다임이 상속에서 증여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정말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입니다. 일종의 치트시트죠. 배우자에게는 6억,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10년 단위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최근에 새로 생긴 거, 바로 혼인이나 출산할 때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건데요. 이거 아주 유용하니까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꼭 활용해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3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세대 생략 증여. 말 그대로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거예요. 이러면 자녀 세대에서 내야 할 상속세를 한번 건너뛸 수 있죠. 둘째, 부담보 증여. 대출을 끼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그 빚만큼은 증여재산에서 빠지니까 당장 내야 할 증여세가 확 줄어들죠. 마지막으로 가치 상승 자산 증여. 주식이나 아직 개발 안 된 땅처럼 앞으로 크게 오를 것 같은 자산을 값이 쌀 때 미리 증여해서 미래에 더 큰 세금을 피하는 겁니다. 이 3가지만 잘 써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숫자들이 한 가족에게 어떻게 현실적인 악몽으로 다가왔는지 말이죠.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384억 원이나 되는 부동산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내야 할 상속세가 무려 164억 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낼 현금이 수중에 단 한 푼도 없었다는 겁니다.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딱 6개월이거든요. 이 가족에게 이 6개월은요, 정말 재산을 지키기 위한 피말리는 싸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압박은 점점 더 심해지고 모든 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문이 눈앞에서 그냥 쾅 하고 닫혀버렸어요. 은행은 돈 못 빌려준다고 하고 그럼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겠다. 이 물납을 하려고 해도 국세청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나눠내는 건 이자만 28억이라 너무 무서웠고 급하게 팔려고 내놓으니까 제값에 반값만 부르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만 달려들었죠. 이건 뭐 완박한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냉혹한지는 이 한 문장이 다 설명해 줍니다. 그 6개월 동안 국세청은 잔인할 만큼 법대로만 집행합니다. 사정이 어떻든 국세청은 봐주지 않아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 안에 세금 내라는 압박만 계속할 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정말 너무나 잔인한 현실이죠. 이제 정말 상속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에 기적처럼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 매수자가 잔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납부 마감일 직전까지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건 뭐 정말 천운으로 위기를 넘겼다고밖에 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걸 함께 고민해봐야 합니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재산 다툼, 그리고 국가와의 세금 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 세 가지 실천 계획에 있습니다. 첫째, 돈 이야기를 터놓고 하세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 건지 가족들이 다 같이 알아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와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담은 유언장, 이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정말 수많은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운다는 게 죽음을 생각하는 우울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없더라도 우리 가족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계획해주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거죠. 단순히 재산을 남기는 걸 넘어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와 평화를 유산으로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좋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